여보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어, 네, 나경원, 송원석, 황교안 등 1심 선고 결과 나왔는데 유죄 선고가 나왔지만 벌금형 네,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벌금 총 2,400만 원 선고받긴 했지만 보니까 국회법 관련해서는 400만 원 이게 선고가 되면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은 직을 잃는 그런 상황인데 네. 벌금 400만 원 선고로 이상하다. 구형과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의아해하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있고 일단은 오늘 선고 결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이 사안은 우리 국회법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첫 번째로 국회에서 벌어진 이 난동 사건,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국회의 법안 접수 회의 등을 방해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기존의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된 법이고요. 네. 거기에는 국민의힘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앞장서서 함께 했다라고 알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사실상 정면으로 위반하고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그런 사안이라 이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사실 엄벌에 처해서 일벌백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동물국회를 막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인지하고 징역형을 구형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 경우에는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법원의 이 음. 판결이 매우 좀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형의 네, 선고다. 선고. 그리고 사실상 봐주기 이런 아하. 판결을 했다. 봐주기 이렇게 판결.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인데 이 네, 재판부의 선고 일하는 모습 또 뭐 영장 심사하는 이런 결과 이런 걸 보면은 뭐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희대 네, 대법원의 이런 파기환송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네, 판단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네, 옳은 지적이고요. 지금 사법부가 진짜 그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네, 이거는 지금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지금 뭐 직위원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음,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 이 거의 신성한 법정을 거의 뭐 우선 행사장처럼 마치 네, 행사에 사회 보는 음, 사회자처럼 뭐 낄낄거리면서 재판장 스스로가 법정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고 뭐 사실상의 뭐 재판도 지금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칫하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음, 석방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이 사실상 이 윤석열과 또 음, 국힘 쪽과 동조하는 네, 공정성을 잃은 매우 불균형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음, 그리고 사법부가 여기에 이제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못지않게 음. 사법부 개혁도 너무나 중요하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지만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수사 이거 필요하다. 내란 특검의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당일, 비상계엄 발령 당일, 사실상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비상계엄에 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음, 이런 취지로 회의를 열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대법원은 지금 와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개원 당일 대법원에서 사실상 누구보다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이라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음.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것은 위헌이다, 내란이다 그 입장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지 않고 사실상 협력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검이 수사에 의해서 그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아울러 지금 1년에 사법부에서 행해지는 특히 윤석열의 구속 네. 취소라든지 재판 지연이라든지 그리고 음. 특검 수사의 길목마다 영장을 기각해서 사실상 수사의 맥을 끊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이 내란 세력들과 그리고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 배당도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더니 윤석열의 경우에는 지기현 재판부로 사실상 지정 배당을 음. 했다라는 이런 의혹도 어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음. 그리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판사 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 개혁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내란의 밤 때 사법부 어떻게 행동을 했냐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오늘 나경원 의원이 1심 선고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네.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자체가 법정에 이제 가져올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이 의의가 있다. 오늘 법원의 판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이런 독주를 막는 그런 식의 좀 판단 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하고 있던데 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로 이 지금 현재 사법부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음. 행태 그리고 사법 카르텔 이런 걸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됐을 때 저희들이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간사로 매우 부적절하다. 네. 더구나 남편이 법원장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런 그 선진화법 위반 재판 사건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저희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이해충돌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어느 음. 정도 우려가 사실이 된 부분이 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너무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궤변이다.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의 재판에 관해서 뭐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 선거법 뭐 빨리 선고해라 음. 이런 주장을 계속 국힘이나 나경원 의원이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패스트 트랙 사건 발생된 지 6년 7개월이나 끈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들은 이재명 사건을 빨리 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정말로 시간이 음. 매우 이례적으로 길게 걸렸고 그것도 솜방망이 이런 이제 재판 선고 결과가 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음. 중대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네. 그런 최초의 사례인데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면 이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이번에는 정말 부적절한 주장이고 궤변이고 또 법원도 판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뭐 긴급하게 전화로 좀 연결을 한 해 가지만 봤고요. 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안 한 거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그 음. 항소 포기 프레임을 주장을 하고 사실상 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검사장급 18명 그리고 일선 검사들 뭐 한 36명 가까이가 집단적으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는지 음. 저희들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거고요. 이 예. 사안은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예규에 의해서도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2분의 1 이상이면은 그거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사실상 벌금형. 벌금형으로 구형한 거 이거는 선고가. 검찰이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거고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항소 포기했다고 그렇게 밖에 다니면서 집회까지 하면서 사실상 난동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부리고 있는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하라고 국민의힘도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이거 함께 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도 이 항소 여부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4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의원직 유지가 나왔다. 이 부분 공교롭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이렇게 나온 게 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의원님, 네. 저희가 긴급하게 연결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네. 못다한 말씀, 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이런 이제 사법 불신, 사법 카르텔의 작동, 그리고 국힘과 사법부의 공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네.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사법행정정상화 TF 네, 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법부에 대한 개혁,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사법개혁 완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